2016년 탄핵 사태로 촉발된 정계 개편 움직임이 돌고 돌아 신4당 체제로 귀착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좌우에 두고 중도가 헤쳐모이면서 생겨난 정치 지형의 변화는 여의도 정치권의 고차원의 협치 방정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신4당 체제의 탄생 과정과 앞으로의 전국 향배를 홍재성 기자가 여의도 족집게에서 짚어봤습니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들 합니다. 권력이라는 에너지가 끌어당긴다면 언제든 정치 지형이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정계 개편하면 대표적으로 1990년 3당 합당을 떠올리지만 정계 개편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약 2년 전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현재 4당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원래 한 지붕 한 식구였습니다. 2016년 2월 창당한 국민의당은 20대 4.13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38석의 제3당으로 우뚝 섰습니다. 출발 당시의 3당 체제였던 정치권은 2016년 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4당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갈라져 나온 바른정당이 지난해 1월 창당되면서 네 번째 교섭단체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정치권의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계 개편의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변화의 에너지를 먼저 뿜어낸 곳은 야권이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 논의는 한국당의 친박계 인적 청산 움직임과 바른정당 통합파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른정당은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한 복당파의 이탈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습니다. 이와 맞물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의 전격적인 연대 움직임이 가시화됐습니다. 국민의당은 몇 달간의 극심한 내용을 겪은 끝에 통합파인 안철수파와 반대파인 호남중진파로 갈라졌습니다. 호남중진들은 민주평화당을 공식 출범시킴으로써 국민의당은 2년 만에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바른정당도 잔류파를 중심으로 바른미래당에 승선하게 됨으로써 1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로써 기존 4당 체제는 1년 만에 민주당, 한국당은 그대로 두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새로 합류하는 신4당 체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여소야대 전국 지형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모아집니다. 신4당 체제 출범으로 정치 지형에는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기존의 국민의당이 단독으로 행사했던 캐스팅 보트 역할을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이 동시에 갖게 됨으로써 국회 의사결정 과정도 한결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대척점에 있는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단독 과반이 아니어서 법안이나 인사안을 뜻대로 처리하려면 제3, 4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야만 합니다.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우선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과의 차별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유승민 대표는 이미 민주당과 한국당에 모두 견제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상임위 보이콧을 하면서 민생 현안이 산적한 2월 임시국회마저 멈춰버렸습니다. 구태적인 정쟁에 또다시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이 아부하고 미국과 멀어지기로 작정했다면 평창 이후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무책임한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개헌과 대북정책 등 사안별로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민평당은 우선 교섭단체 구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보관입니다. 당의 외연 확정입니다. 원내 교섭단체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민평당은 민주당과 여러모로 교집합이 많은 만큼 민주당의 우군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런 분석은 의석구도가 범진보, 범보수대, 범여권대, 범야권으로 팽팽하게 나눠졌다는 시각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우선 범여권은 민주당, 정의당, 정세균 의장 등 129석의 민평당 그룹이 합쳐져 최대 147석을 이룰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정 운영을 책임진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평당의 지원을 얻는다면 법안 처리 등의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장은 아니지만 정책연대로 공통분모를 키운 뒤 자연스럽게 일부 의원들을 받아들여 몸집을 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나 범야권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당, 대한애국당, 보수성향 무소속 의원에다 바른미래당이 협력할 경우 최대 147석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바른미래당의 탄생을 바라보는 한국당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정부 여당 견제 측면에선 정책 공조 파트너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대표 야당 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도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출범한 4당 체제 지속 여부는 1차적으로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달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민주당, 한국당과 달리 바른미래당, 민평당은 선거에서 선전하지 못한다면 당의 존립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당 체제는 정치권에 새로운 과제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당이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고 2개 정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게 되면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후퇴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지만 가뜩이나 당리당략에 좌우되는 국회 운영을 더욱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각 당 모두가 생산적 협치를 이룰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족집게였습니다.